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소위 지구촌이 될 줄은 별로 생각을 못했다. 별로가 아니라 전혀 생각을 못했지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예, 봄도 완연한 봄입니다. 마음도 봄이시죠? 봄입니다. 예, 저도 항상 봄이고, 이사장님께서 계속해서 아시아 컨텐츠 뉴스라고 언론에 고정 칼럼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칼럼 내용 중에서 제가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은 친구들하고 여행 간 그 칼럼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하고 무전여행을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 기사를 또 읽어보니까 브라질이라든지 캐나다로 또 이민 갈 친구들도 있고 해서 이번 생에는 마지막 여행인가 이런 생각도 했다는데 그 여행을 가게 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친구들을 못 봤습니까? 제가 궁금해요. 처음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된 이유는 여름방학 때였는데 교통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배밖에 없었거든요. 제주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14도 중에 하나인데 다른 도들은 걸어서 다닐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배를 타고 가야 된다. 이거는 젊을 때에 가야 된다. 나이 들어서 가기는 어렵고 그래서 젊을 때에 제주도는 일단 여행을 해놓고 나서 본토는 천천히 가도 되니까 지금처럼 하루에 수십 대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건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러면 이사장님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면 몇 년도인가요? 1962년도입니다. 그때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거의 없었습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랬구나. 그래서 간 겁니다. 그리고 60년이 지나도 비행기가 그렇게 뜬다. 지금 서울과 제주도 간의 비행 편수는 세계에서 가장 편수가 많은 항공교통량이 제일 많은 노선이거든요. 두 번째가 아마 도쿄하고 오사카든가 뭐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그런 세상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촌놈들끼리 배를 타고 12시간 고생 해가지고 이제 다녀왔었죠. 그래서 이제 무전여행을 친구들이랑 했고 뭐 영원히 못 볼지도 모른다 뭐 해서 외국 가려고 했던 친구들 이야기는 뭐죠? 그 당시에 네. 우리나라가 아직도 소득이 뭐 만불은 어림도 없었고 하여튼 뭐 천불도 안 되던 때였는데 이민을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파라과이 무슨 브라질 또 미국도 포함해서 그때 이제 저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던 초등학교 짝꿍이 브라질로 이민을 가게 됐거든요. 예. 지금은 이민을 간다 하더라도 비행기로 가니까 비행기 탑승구 앞에서 이제 다 모여가지고 같은 교회 사람들끼리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 찬송가 중에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는 그런 찬송가가 있거든요. 저도 알아요. 제 친구는 사실은 뭐 배를 타고 갔습니다만 어쨌든 심정적으로 그 노래를 불렀죠. 이제 지구 반대쪽으로 가고 나면은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이 생에서는 끝이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었었죠. 또 한 친구는 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캐나다도 뭐 브라질만큼은 안 멀지만은 어쨌든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당시에 그런 걸 상상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었지요. 그 친구는 이제 이민을 가면서 야, 몇 년 후에 몬트리올 올림픽을 할 때에 너네들 내가 초청할 거만. 그래서 우리는 하도 같지 않아 가지고 그냥 비시고 웃고 말았지요. 그런데 그 두 친구를 다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비행기가 생겨서 그렇게 된 겁니까? 비행기가 생겼죠. 아까 국내선 이야기했고 예. 이번에는 국제선이 생긴 겁니다. 그 친구가 브라질 이민 가고 나가지고 뭐 30년도 안 돼가지고 브라질의 항공사가 바스피 항공이라고 한국에 취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총대리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업무상 자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브라질로 가게 되었는데 갈 때마다 여러 번 수소문했는데 처음에는 찾지 못해가지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고 같이 이과수 폭포도 보고 뭐 하여튼 만나게 되었고 캐나다 간 친구는 또 그 친구도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서 처음에 제가 이제 에어 캐나다 항공의 한국 중판을 하게 되면서 또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었는데 어쨌든 만나가지고 같이 나야가라 폭포도 가고 어쨌든 불과 한 20-30년 동안에 지구촌이 그렇게 급속하게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소위 지구촌이 될 줄은 별로 생각을 못했다. 별로가 아니라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러면은 지구촌이 된 거는 비행기라고 하는 이제 수송 수단이 생긴 거고, 그것은 결국은 공학과 수학과 물리학의 발달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3차원 공간을 예.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날아가느냐. 그 비행기가 3차원 공간을 날아가는 그거는 비행기를 만드는 공학과 그 항로를 계산하는 수학, 물리학 이것이 이제 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이과 출신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빨리, 그렇게 훌륭하게 빨리 발전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죠. 그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제가 좀 더 이제 추가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쭙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수송 수단도 많이 이제 빨라지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제 공감과 이해가 되는데, 이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핵을 만들어서 그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위 과학이 발달되는 것도 너무나 바람직하지만, 또 그 과학, 물리학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핵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류를 힘들게 하는 수단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에너지와 물질은 등가이다. 결국은 이제 그 원리가 발전해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만들게 되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할 때에는 우주의 물리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이걸 응용해가지고 원자탄을 만들고 수소탄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중이다 보니까 저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원자폭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이어서 수소폭탄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롭게 쓰느냐 해롭게 쓰느냐 하는 것은 쓰는 사람의 결정이지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지 않습니까? 이 AI를 개발해가지고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달나라 혹은 또 뭐 더 멀리 화성으로 갈 수 있겠고, 그렇게 인류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쓰고자 하지만은 80억 인간 중에는 다 착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한 명의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은 10,000명을 죽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AI가 발달하고 뭐 로봇가 이제 우리 인류 생활을 대행하는 그런 세대에 이미 뭐 들어와 있습니다만은, 과연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인류를 번성하게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누구도 지금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실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인류의 생활이 편안해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이 많지만, 정말 그것을 악용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인류를 큰 고통에 빠뜨리게 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참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의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그래서 기자님, 오늘 마지막 건배사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악용하면 안 되니까 좋은 과학기술을 제대로 잘 쓰자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진짜 인류가 당면한 제일 큰 과제입니다. 예, 그래서 과학기술 너무 바람직하고 좋은데, 좋은 과학기술을 인류의 탑 지도자들께서 정말 잘 써주기를 바라면서, 과학기술을 하면 잘 쓰자로 해주십시오. 과학기술을 잘 쓰자!